ITQ 한글 파워포인트 문제 유형은 B형,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 그 아래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 중요한 내용들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 보면은 전체 구성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글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리젠테이션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저장, 수험자 유의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의 이름도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수험번호가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형식은 확장자 PPTX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이 저장되면 화면 중앙 상단에 파일 이름 나타납니다. 수험번호와 하이픈 자신의 이름이 틀렸다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파일 메뉴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탭 가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체 구성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에 맞게 작업을 할 거예요. 디자인 탭의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에서는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옆에 방향에서는 변경하지 않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맞춤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보기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왼쪽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른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7번째 거에서 작업을 해놨을 거예요. 제목 그리고 아래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동일한데요.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것 이렇게 붉은 표시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에 있는 것 작업할 텐데요.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되어 있는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자의 색깔은 검정 또는 흰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색상을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에 대해서도 따로 지시가 없지만 저희는 조금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2에서 16 중에 하나 지정할 건데요. 이번엔 16포인트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슬라이드 1 여기에만 제목과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삽입 메뉴를 먼저 가주세요.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선 슬라이드 번호 체크, 아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누르면 지시된 것처럼 슬라이드 2를 제외한 다른 곳에 슬라이드 제목과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에 2번에 하단 로고 지정된 것 먼저 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의 위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없다면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기적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서 해당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 픽처 폴더 여기다 붙여넣기 하라고 했죠. 픽처 폴더 안에 가주세요. 파일의 이름인 logo2.jpg 파일, 확장자 보이지 않더라도 logo2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림을 바로 더블 클릭해주면 삽입 버튼 누른 것과 동일해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 도구 서식이 있죠? 왼쪽으로 가서 색 열어주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배경의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의 배경이 투명해졌다면 마우스로 테두리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을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할 수 있죠?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6번까지 그 내용을 보고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 구성 2번에 제목 글꼴 작업을 할 건데요. 제목에 대해서는 뒤쪽에 도형이 나타나야 되죠.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위에 탭에서는 홈 탭 가면은 도형이 있죠. 여길 열어주세요.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은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한 크기라 생각되면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이번엔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서식에도 도형 목록 있죠?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번에도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ITQ 시험은 모든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도 동일하게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색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컬러 색상이 흑백으로 변경된다면 밝기가 옅은 회색, 짙은 회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색상 지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에서 뒤쪽의 색은 밝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임의의 색상이니까 정답 파일 같이 보더라도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어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전체 구성에서 보면은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앞에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임의 색상 지정하면 되죠. 뒤쪽의 색상보다는 조금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뒤쪽 도형보다는 짙은 회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짙은 색깔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색깔 짙으면은 글자는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사각 점선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제목이 나타나는 텍스트 상자인데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앞쪽에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놓고요. 도형과 크기 같게 해놓거나 슬라이드 너비와 같게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글꼴에 대해서 설정해야 되죠. 다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처음 글꼴 지정할 때는 목록에서 찾기 어려우니까요. 글꼴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글꼴이 바뀌고요. 글자 크기 바로 옆에서 글자 크기 크게 작게 해도 되고요. 목록 열어서 지정을 해도 되고요. 글자의 크기 직접 여기에서 40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해야 되겠죠. 단락의 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수직 정렬 도형에서는 항상 위아래 수직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단락에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홈탭에서 흰색 배경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대한 것 모두 완료했죠. 이제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가주세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는 1번 슬라이드만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저희가 작업한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것, 그게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현재 2번이죠. 엔터키 더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가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부터 할게요. 괄호로 전체에 대한 지정이 있고요. 세부 조건 1, 2, 3번 지정이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1에서는 제목과 부제목 이 상자는 필요가 없어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의 1번 할 건데요. 도형을 먼저 삽입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써 있는 도형 있죠. 그 도형을 찾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사다리꼴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크기와 위치는 슬라이드에 있는 전체 구성 만든 후에 다시 설정해도 됩니다. 먼저 모든 슬라이드 완성을 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체크를 하고 아래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1.jpg 파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이 도형 안에 나타났죠? 바로 다시 오른쪽 메뉴에서 투명도 있죠? 여기를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위에 메뉴가 두 개가 있죠? 그리기 도구와 그림 도구 있는데요. 도형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여기에서 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의 2번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면 영어로 워드 아트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것 아래 반영이 보이고 있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상자 안에 문제지에 2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어 문장,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크기는 아직 지정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테두리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조건은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3개가 있죠.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서식 메뉴에 현재 있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워드 아트 스타일에 텍스트 요구 열어주세요. 여기에서는 변환을 먼저 지정할게요. 변환으로 가서 휘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물결 1이라는 것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반사로 가주세요. 텍스트 반사에 근접 반사 터치 1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근접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여기도 이름이 나타나요. 근접 반사 터치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만 하면 되겠죠?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여기에서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정할 거예요. 배경이 흰색이니까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해야 되겠죠? 글꼴의 색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면 크기 조정, 위치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크기와 위치를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그림 삽입을 해야 돼요. 다시 삽입 메뉴 가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 도구의 서식에 왼쪽으로 가주세요.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배경,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의 크기 조절, 위치 조절, 슬라이드 마스터와 동일해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슬라이드 2번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현재 ITQ 파워포인트 유형에서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번 두 개 슬라이드에서는 아래 상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2에선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먼저 기다란 도형 그리고 번호 써있는 도형 텍스트 상자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도형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란 도형 1번 써있는 도형 뒤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왼쪽의 모양은 상관하지 않고 만들면 되는데요. 블록 화살표에서 보면은 오각형 도형과 갈매기형 수장 이 두 개 도형은 가로로 크기를 넓혔을 때 오른쪽의 모양이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오각형 도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에도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슬라이드 2에서도 도형의 색깔 지정이 없죠.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1번 써있는 것 글자가 흰색이니까 여기는 진한 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진하게 보이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란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보다는 옅은 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에 색상 옅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두 개 도형은 슬라이드 2번에서는 도형 선 없음이라고 전체 지시가 되어 있죠. 두 개 도형을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거나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하면 두 개 도형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형 윤곽선 동시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겨울철새에 써있는 도형 이걸 만들 건데요. 먼저 텍스트 상자 만들어야 되겠죠. 서식에 텍스트 상자 이 글자를 클릭하면 바로 만들 수 있고요. 도형 목록에 가 써있는 이걸 선택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클릭한 후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상자의 너비는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문제지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길게 보이는 글자를 입력을 해서 그 크기로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3번 옆에 써 있는 글자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직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비가 많이 남을 거예요. 이 상태로 우선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이번엔 새로운 글꼴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죠?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너비를 조절해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시켜 맞춰 놔도 되는데요.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그걸 움직여서 맞춰 놓는 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번 써 있는 이 도형도 동일한 글꼴과 글자 크기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서 홈탭에서 작업을 해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각각 지정을 하지 말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해주거나 필요 없는 이것까지 모두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택한 후에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도형 안에 글자의 색은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글자의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1 입력하고 보면은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색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요. 아래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나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위에 도형들과 같은 간격되었을 때 마우스 놓아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와 동일한 간격이 되었을 때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이제 각각 글자들 모두 수정을 해 놓으세요. 내용을 모두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에 1번, 2번 나와 있죠? 1번에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4번 옆에 우리나라의 철새 이 글자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텍스트 상자만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됩니다. 마우스로 글자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현재 문서 선택을 해주고요. 지정된 슬라이드 6을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2번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위에 자르기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면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르기 끝내는 건 키보드에서 ESC 키 또는 슬라이드에서 그림의 바깥쪽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그림을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고 위치 조절도 필요하다면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왼쪽에서 슬라이드 3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제일 상단에 1번 겨울철새라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번에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을 해주세요. 0으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키 한번 누르고 탭 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한 줄로 되어 있죠?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 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두 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만 왼쪽에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엔터 키 누르지 않고 두 줄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줄 끝에 단어가 다르게 보여도 지금은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먼저 누르세요. 문제지에서 슬라이드 3번에 전체 조건 있죠? 문단이 두 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글머리 기호도 두 개 지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도 바로 보이고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를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서 글꼴 설정할게요. 먼저 굴림으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줄 간격은 단락에서 위에 가면 줄 간격 있어요.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 너무 붙어 있죠. 여기는 스페이스바 한 칸 눌러서 띄워도 되고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체크하면 저처럼 위에 눈금자가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이 문단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쪽에 오각형 있죠? 그리고 아래 사각형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걸 가지고서 위에 오각형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조절해서 한 칸 띄운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두 개는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 두 개 분단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두 줄로 이렇게 변경된 것 아직 신경 쓰지 말고요. 다시 홈탭 가주세요. 글꼴 이번에도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눈금자에서 조절해주면 왼쪽에 글머리 기호와 간격 조절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옆으로 한 칸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만약에 위에 W라는 글자와 아래 글머리 기호 세로 위치를 맞춰 놓고 싶다면 눈금자에서 위에 뒤집어진 오각형 있죠? 이걸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오각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간격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자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 놓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크기 및 속성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텍스트 상자에선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상자가 크기 조절했을 때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는 것 무시하고 상자의 크기에 맞춰서 조정되는 것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상관이 없는데요. 한글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꼭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면은 수직으로 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윈터 비지터 이걸 선택해 놓고요.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글자인 겨까지 입력했을 때 이렇게 문단이 합쳐져 버린다면 그럼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Z키 눌러서 취소해 주고요. 다시 여기 첫 번째 이것만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겨울 띄어쓰기 철새 입력하고요. 뒤에 필요 없는 글자는 딜리트 키로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제 아래 두 개 문단 같이 선택해 놓으세요. 한글 내용 보면은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가 있죠. 그래서 세 개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이 상자는 너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할 때 이렇게 글자 단위로 변경되는 게 싫고 위에 영문처럼 단어 단위로 변경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위에 홈탭 가주세요. 단락의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보이죠? 이걸 클릭을 하면 단락 대화 상자 나타나요. 그러면 한글 입력 체계로 가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 체크를 해제라고 확인을 누르면 마우스 너비를 조절할 때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줄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각 줄의 끝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비디오라는 게 있죠. 내 PC의 비디오 선택을 해주세요. 픽처 폴더에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wmv 이걸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디오 도구에 재생 탭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것을 자동 실행으로 변경,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요. 왼쪽에서 슬라이드 4번 클릭해 선택, 그리고 위에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을 합니다. 표 삽입 눌러주세요. 표의 열과 행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표는 4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열에 보면은 두 열이 셀 합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 개수는 먼저 3으로 변경해 주고요. 행 개수는 4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표 높이 조절하면 각 줄의 높이가 동일하게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왼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그리고 위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이것만 생각을 해놓고요. 표의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세부 조건에 3번에 표 스타일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표도구의 디자인에 아래 목록을 열어주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머리글행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든 셀의 색상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내용들 입력하기 전에 글꼴에 대한 속성도 지정을 해야 돼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모두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표 안에 내용들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모두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에서 먼저 가운데 맞춤,
그리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셀 합치기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행 이렇게 블럭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을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들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첫 줄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 입력하면서 보면은 줄 간격이 너무 좁게 입력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의 테두리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줄 간격 지정하던 거 있었죠? 1.5줄로 변경시켜 놓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세요. 이제 위쪽과 왼쪽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배지를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는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면 표의 각 셀의 너비와 맞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앞쪽에 글자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두 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가 현재 너무 굵게 보이니까요. 조금 얇게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으로 가서요. 도형의 윤곽선, 테두리의 색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변경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에서 두께, 위에 3개, 이게 다 얇은 선이에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색상 역시 여기도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야 되겠죠. 뒤쪽에 도형 선택한 후에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앞쪽보다는 진한 색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 선택을 해 놓으세요.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 앞에 밝은 색이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색상 다른 색으로 변경할게요. 정답과 비슷하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은 글꼴 지정을 해야 되겠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다른 설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다른 속성 지정하지 않는데요.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는 철새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철새 먼저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두 개 도형 선택을 해 놓으세요. 수평으로 오른쪽에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복제시켜 놓으세요.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도록 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도록 하세요. 표의 바깥쪽 너비와 맞게 이렇게 맞춰 놓고요. 글자 수정하도록 하세요. 이제 왼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복제를 해서 서식의 도형 편집해서 모양을 변경시켜 놓아도 되고요. 새로 만들어도 돼요.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 먼저 열어주고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 먼저 맞춰 놓아야 되는데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 오른쪽에서 하도록 할게요.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세요. 아래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간에 하나만 있다면 또는 왼쪽과 오른쪽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 가운데 두 개가 있고요. 색상도 위쪽이 연한색, 아래쪽이 짙은 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위에 진한색, 아래 연한색으로 보인다면 변경할 필요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에 가운데 것 두 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각각 클릭해서 딜리트 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두 개 모두 중지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종류를 선형, 그리고 방향을 열어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색상의 변경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제일 왼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클릭해 선택, 그리고 바로 아래 메뉴에서 색을 열어주고요. 색상 진한 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색상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오른쪽에 또는 위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색상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조금 진한색 지정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지점 다시 한번 클릭해 선택, 다시 한번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엔 이제 글꼴 속성해야 되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도 위에 도형과 동일하게 통일되도록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색상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 선택, 그리고 홈탭에서 동일하게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여기에는 글자 색을 먼저 검정으로 변경, 그리고 오리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도형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 표의 높이에 맞게 이렇게 조절해 놓고요. 그리고 오리 글자를 수정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도 완료가 됐죠? 왼쪽에서 슬라이드 5번 선택, 그리고 제목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의 제일 아래쪽에 콤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시험 버전과 다른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면 콤보가 아닌 혼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열 1, 2, 3 되어 있는데요. 계열 1은 슬라이드 5에 차트로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계열 2는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으로 지정된 것, 이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묶은 세로막 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오른쪽에 보조축 체크하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가 이제 변경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위에 입력할 수 있는 이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계열 3은 필요가 없어요. D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1과 계열 2, 그리고 항목 1, 2, 3, 4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슬라이드 5에 만들어진 차트를 보면은 아래 표가 있죠. 이 입력하는 것과 행과 열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계열 1, 여기는 1월, 계열 2는 12월이고요. 그리고 항목 1에서 4, 그리고 그 아래까지 이렇게 항목 5개는 한 뼘 검둥오리부터 방울새까지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 입력할 텐데요. 항목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6행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계열 1과 계열 2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1월 그리고 12월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데이터들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이번 문제에서는 콤마 그리고 소수점 없어요. 편하게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이제 수정은 할 게 없으니까요. 바로 이 엑셀 창 닫도록 할게요. 차트의 높이 이렇게 조금만 더 키워놓도록 하세요. 차트 바깥쪽 클릭 한번 하고 보면 차트에 현재 테두리가 없는 상태죠. 다시 차트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세부 조건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순서 상관없이 해도 되는데요. 먼저 차트의 전체에 지정되어 있는 것,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차트 외곽선은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홈탭으로 가기 전에 세부 조건에 차트 영역에 대한 색상 지정이 있죠. 바로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탭 가주세요. 전체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해 놓고요. 글자의 색이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검정색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부 조건에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차트의 제목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을 궁서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채우기와 그림자 지정이 있죠. 차트 도구에 서식 가주세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 흰색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난다고 했죠. 오프셋 왼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세부 조건 차트 영역은 했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아래에 가로선들 보이는 거 있죠. 마우스 올리면 여기에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면 사각형으로 선택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이 가로선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죠. 가로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그러면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을 딜리트 키로 눌러 지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조건 하기 전에 차트의 모양을 출력 형태하고 맞게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아래 범위에 이거 필요 없죠?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있죠?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서 범위 체크 해제,
그리고 위로 가서 데이터표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차트 요소는 다시 눌러서 닫도록 하세요. 그리고 차트에서 그림 영역에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가 있어야 되죠. 그림 영역에서 지정할 수 없고요. 왼쪽에 숫자 선택하세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검정 지정, 오른쪽에 숫자 클릭해 선택, 다시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 아래 표 클릭해 선택, 도형의 윤곽선에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 서식까지는 완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이 꺾은 선형의 표식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는 말음모로 변경되어 있죠. 표식 부분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선택하세요. 모든 표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 가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이 채우기 및 선에 있죠. 표식 클릭 선택,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요. 형식을 말음모로 변경, 크기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요. 크기를 10으로 키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각 표시 그 위에 거는 모두 완료했죠. 방울새 1월 계열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울새 여기 있고요. 1월 여기 색상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겠죠. 이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 모든 막대 그래프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41이 나타났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세로축의 숫자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숫자는 최소값 0, 20 단위씩 변경, 최대값 120 변경할 필요가 없죠.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확인해보면 최소값 0이고요. 50 단위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 200이 나타나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메뉴 찾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빠르게 선택하는 것, 차트의 바깥쪽 클릭해 선택,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의 안쪽에 이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 옵션이 나타나죠. 빠르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변경할 필요 없고요. 최대값도 변경할 필요 없죠. 단위가 20이 아닌 5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숫자 오른쪽에 작은 선, 가로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축서식에서 눈금을 눌러서 열어주고 주눈금의 지정을 다시 바깥으로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래 하이픈이 나타난다면 표시 형식을 회계로 변경, 기호 없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0으로 나와야 되니까 회계가 아닌 일반 상태로 또는 숫자 상태로 놓여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세부 조건의 1번 도형 삽입만 남았죠? 도형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출력과 동일한 모양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는 나중에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이 도형에는 먼저 스타일 지정이 있죠? 서식의 도형 스타일 위에 목록 열어주고요. 그리고 미세욕과 파란 강조 2를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테두리는 여기에서 이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다른 도형들과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설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것과 동일하게 먼저 도둠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을 해 놓고요. 글자의 색깔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단락,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을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도형 안에 커서 깜빡이게 놓지 말고요.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크기와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6번 가주세요. 이번에도 먼저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상자 필요 없다고 했어요. 클릭해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뒤쪽에 가려진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모양을 찾아보면은 기본 도형에서 찾을 수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에는 아래쪽에 접혀져 있는 부분 노란색 핸들이 있죠.
조절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색상 먼저 변경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모두 색상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 색상, 밝은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도록 하세요. 테두리는 모두 동일하게 통일시켜 놓도록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의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거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복제를 해 놓으세요.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회전으로 가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제일 위쪽에 우리나라 철새 써있는 도형 순서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는 나중에 다시 설정할 거니까요. 우선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왼쪽에 오리로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별 및 현수막에서 모양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원 3개 겹쳐져 있는 도형, 이거는 스마트 아트인데요. 지금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는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2개 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커다란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맨 급류 써있는 도형은 잘 보면 위에 있는 도형과 크기 동일하고요. 회전만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만들지 않을게요. 그러면 새 호리기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서 별 및 현수막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오른쪽에 화살표 2개는 스마트 아트니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 오른쪽에 상단에 커다란 도형부터 먼저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름철새 이 도형은 아무리 찾아도 없죠. 블록 화살표에서 비슷한 모양 찾으면 돼요.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에는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역시 조금 이따 하도록 하세요. 꾀꼬리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제비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황로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겨울철새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순서도에서 찾을 수 있죠.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 커다란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큰 기러기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복제하면 되죠? 아직 만들지 않을게요. 아래 참술이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에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도형은 만들었고요. 스마트 아트 편집해야 되는데요. 먼저 만들어진 도형 모두 선택하세요. 윤곽선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 동일하게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꼴도 동일하게 지정하면 되죠? 홈탭, 그리고 글꼴을 굴림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정렬은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색깔은 이제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여기서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목록을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4개로 되어 있는 선형, 변형 이게 있죠?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원 4개 필요 없죠? 원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각각 원에다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에서는 내용을 입력할 때 첫 번째 줄 만약에 청둥이라고 입력했다면 그냥 엔터 키 누르면 줄 간격이 이렇게 넓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청둥 입력하고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줄간격 좁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이 입력하면 되겠죠? 오른쪽에도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비오리는 그냥 비오리 이렇게 입력하면 두 줄로 입력되어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세부 조건엔 스마트 아트 디자인 먼저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걸 먼저 지정을 해주면 돼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먼저 만화 선택, 그리고 흑백으로 봤을 때도 이 세 개 원이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고 있죠. 색상 변경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도록 하세요. 위치도 우선 비슷하게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다시 삽입 메뉴 가지고요.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쭉 찾아보면 주기형에서 모양 같은 거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역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놓고요. 다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3차원의 경사,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 동일한 색상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요. 색상 변경하고 싶다면 색 변경 여기에서 색상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 그리고 위치 대충 비슷하게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 2개 글꼴 설정 안 했죠? 먼저 이거부터 설정할게요. 홈탭에서 지정되어 있는 동일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아래 건 글자 검정이죠? 색깔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 스마트 아트 다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 놓고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 검정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먼저 아직 복제해야 될 도형들 있죠? 먼저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 놓고 크기 조절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동영상 멈춰 놓고요. 각각 도형에다 내용을 입력을 해 놓고요. 그리고 각각 도형의 서식의 도형 채우기 색깔도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로 각각 지정을 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에 제일 위쪽의 도형 컨트롤 또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전을 좌우 대칭 해주고요. 글자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도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임의 색상으로 변경할게요. 이제 왼쪽에 큰 기록이 써있는 도형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회전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큰 곤이라고 변경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글자 색이 흰색으로 변경돼야 되죠. 그리고 색상도 변경해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도 진한색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도형이 회전이 필요한데요. 상하 대칭을 하게 되죠. 상하 대칭한 도형에는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도 뒤집혀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를 확노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자에는 글꼴 다른 것처럼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동일하게 16포인트, 정렬은 여기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이 도형 안에 텍스트 상자 없이 만든 것처럼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도형의 테두리 필요한 거 보이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 선이 너무 얇죠? 다시 윤곽선에서 두께를 두꺼운 것 적당하게 선택을 해 놓도록 하세요. 아래 꺾여 있는 화살표 필요하죠? 다시 도형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선에서 꺾여 있는 화살표 선택을 해주고요. 겨울철새 왼쪽에 연결점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 그리고 아래 커다란 도형의 왼쪽에서 화살표 모양이 동일하게 변경되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이 너무 얇죠? 색상도 너무 옅은 색이에요. 검정색으로 변경, 윤곽선의 두께를 두꺼운 것으로 변경할게요. 나머지 도형들은 선 굵기 적당하게 조절을 해 놓으면 됩니다. 가장 얇은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화면에 제 것처럼 조금씩 굵게 지정을 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도형들을 묶어줘야 돼요. 왼쪽에 만들어진 도형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모든 만들어진 도형 선택, 다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닦아내기 선택을 해주고요. 오른쪽에 효과 옵션에선 위에서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선택, 다시 애니메이션 탭에서 바운드라는 걸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왼쪽에는 1번, 오른쪽에는 2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한번 해놓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제출하기 전에 최종 저장을 해놓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 확인하고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